네, 안녕하십니까. 2부에 이어서 3부 사이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연구 소모임 기획 주제 세션은 인문 콘텐츠 학회 학술대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세션입니다. 네, 공동 연구진이 수개월 동안 함께 연구한 결과를 대표로 발표하는 한 분이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로 안동대학교의 조우재 선생님께서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현장을 품다. 현장 연구자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현장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할 안동대학교 사학과 역사문화 콘텐츠 전공 박사과정 조우재입니다. 이 연구는 인문 콘텐츠학회 연구 소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 시행한 연구입니다. 저희 팀은 문화 콘텐츠라는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할지 많은 고민을 했고, 이재민 박사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연구 주제로 지역문화 콘텐츠의 연구 동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연구 방법, 다시 말해 지역문화 콘텐츠라는 연구 분야가 현장 연구를 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본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이룩한 기술 진보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초연결 사회로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 진보로 인한 세계화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획일화, 몰개성화가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은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문화 콘텐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를 지역문화가 갖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구현된 콘텐츠로 볼 수 있다면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역문화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문화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지역문화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로서 이는 곧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역민의 삶을 통해 생성돼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그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에서는 획일화된 지역 축제 개최, 테마파크의 조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경제 활성화의 도구로서만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소성의 담보, 지역 브랜딩 구축 등과 연관되어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제로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 콘텐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문화인류학에서 에믹적 관점을 가리킵니다. 에믹이란 지역 주민의 언어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상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관점을 반영한 지역문화 콘텐츠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영역에서 현장 연구 방법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현장 연구자를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공간으로서 현장입니다. 기존의 문화 콘텐츠 논의에서 지역문화 콘텐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지역문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해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지역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역의 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장소 정체성이 콘텐츠와 결합하여 지역문화 콘텐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된 무형의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의 범위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는 지역민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민의 일상성과 연관된 하나의 문화적 실천으로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문화 콘텐츠에 관한 재화적 가치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문화라는 것은 지역 사회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 간의 충돌, 경합, 이에 따른 새로운 생성, 유지, 변화, 소멸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 콘텐츠 또한 지역의 문화적 생태계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로서 현장 연구입니다. 현장 연구는 포괄적으로 특정 지역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지만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답사와는 달리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인의 시선에서 지역과 지역 문화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 내부자적, 애믹적 시선에서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문화 콘텐츠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문헌 연구와 현장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문헌 연구는 소재의 적합성과 역사성, 해당 지역의 사회상을 문헌 자료를 통해 외부인의 시선에서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밀한 연구의 반영이 어렵고 일반론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는 현장에 기반한 지역민의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연구는 지역문화 콘텐츠에 대한 의미를 지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문화가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지역민의 구체적인 일상 경험을 통해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맥락을 반영한 생동감 있는 문화와 함께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 가능합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방법론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정량적 연구 방법이 계량 측정, 서베이, 계층 분석 등을 적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양적 분석을 통해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 자원에 접근하여 콘텐츠의 개발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정석적 연구가 논의되었으며 내러티브, 기화, 문화기술지적 연구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성적 연구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연구함에 있어 지역이라는 공간과 지역문화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 콘텐츠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장 연구 방법이 지역문화 콘텐츠를 연구함에 있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상호작용, 연구 과정의 맥락 등이 연구 방법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 연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4명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해 이들의 현장 연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10년 이상 현장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며 OA의 경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EB는 인류학과 교수로서 마을이라는 현장에서, EC와 한 D는 지역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
지역의 현장을 중시한 연구자들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번 연구 소모임 지원 사업비로 인터뷰 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에 소정의 답례품을 전해드렸습니다.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습니다. 녹취한 인터뷰 자료는 전사 과정을 통해 텍스트화하였으며 그리고 심층 인터뷰 전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연구 방법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연구 결과 현장 연구 방법의 가치와 의미는 세 가지로 분석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 대한 현장 연구를 통해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역민의 구체적인 일상 경험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애믹적 자료를 의미합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는 현재 지역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문헌 자료에서 볼 수 없는 해당 지역에서의 현장성 반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OA는 문헌에 나오지 않는 풍경과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다시 말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사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사는 학생들과의 대화는 부산스러움을, 청주 지역 학생들과의 대화는 청주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민과의 대화는 문헌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지역의 모습들과 마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현장 연구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연구를 통해 기존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역민의 구체적인 일상 경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우리가 인간문화재라고 하면 되게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밀양 백중놀이 인간문화재 할머니 한 분은 북산 경로당이라는 월세 4만 원짜리 방 한 칸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현장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현장 연구의 과정 속에서 연구자는 문헌 자료에 기록되지 않았던 지역민의 실제 경험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헌 자료의 제한성을 인식하게 하며 나아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연구는 객관과 주관 사이를 긴장감 있게 드나드는 작업이며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흔히 문헌 연구는 보통 객관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이 비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헌 연구 또한 연구자의 정체성, 영향력, 성별 등에 따른 주관적 해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합니다. 즉 주관적 해석을 역사적 문헌, 사료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장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현장 연구는 객관성, 주관성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현장성을 담보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수용해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연구자는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문화 및 지역민들의 삶 전반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민들의 일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대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뷰에 제시된 등대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현장 연구자가 이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함께 대면하고 지역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들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연대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 중에 손가락 마디가 없어진 등대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치유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동반자, 나아가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영역에서 현장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현장 연구 방법의 가치와 의의는
세 가지로 분석되었습니다. 첫째, 현장 연구를 통해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역민의 구체적인 일상 경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연구는 객관과 주관 사이를 긴장감 있게 드나드는 작업이며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연구에서의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연대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문화 콘텐츠 학문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고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학문 분야가 이제는 주민의 삶 속에서 결합되어 현장을 품었을 때 문화 콘텐츠라는 실용 학문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현장 연구라는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줌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입니다. 지역 축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황금들, 박흥식, 강은정, 이순애 선생님께서 공동 연구를 하셨습니다. 대표로 박흥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이번 발표를 맡은 박흥식입니다. 지역 축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동향 분석으로 2011년 이후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네. 목차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 지역 축제 분석, 결론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축제 연구 사례를 텍스트별로 묶어 이번 축제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지역 축제의 종합적 흐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인문적 관점에서 지역 축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으로는 리스포유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지역 축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1469건 중 지역 축제 연구와 관련된 논문 509건을 추출하였고, 두 번째로 인문 콘텐츠 학회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의 27편의 논문 자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서론에서는 서론의 이론적 배경은 연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인문적 축제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선행 연구들은 본과 연관성이 있는 12편을 선정하여 조사한 선행 연구들로 양적 질적 논문을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텍스트는 509편의 논문을 시공간축 분석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간축 분석은 2011년 이후로 사회적 변화와 지역 축제의 연관성을 긴밀히 살필 수 있을 것 같았고, 공간축 분석은 국내에서 연구된 지역의 연구 편중도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로 인문 콘텐츠 학회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에서 검색된 지역 축제 자료 27건을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시한 자료는 유무형의 예술적 가치와 역사의 기억, 문화의 구현, 종교 보급화 등으로 4가지 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결론과 시사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인문학적 축제의 의미로서 고전, 역사, 언어, 예술, 철학, 종교, 자연, 문학 등 8가지로 정의한 인문학 요소와 문사 처리를 하여 문학, 역사, 철학의 바탕 위에 이상적 인간의 완성인 진선미에 다가가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인문학적 이상으로 구현한 것이라 정의하였고요. 이러한 것들은 검색과 고붕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문과 축제, 인문학과 축제라는 융합적 단어들을 조사해 보았지만 이에 따른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게 드러났고, 또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방대함으로 인해 짧은 연구 논문에서
상관관계를 완벽히 정의 내리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선행 연구 학술 자료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20년, 21년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봤고요.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개별 연구들의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고요. 둘째, 시대별 사회상과 축제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례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행 연구들의 연구 방법 중 연도별 연구들은 다각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내용과 주제별 분석, 조사 대상법 분석, 미시 중시 거시적 연구, 텍스트 마이닝, 의미 연결망 분석, 빈도 분석, 연결 중심성, 콘코어 분석, 자료 분석 수집 방법 등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회적 동향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연구 텍스트들은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는 역사와 축제 정책적 측면에서 사례 중심 연구 방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지역 축제 분석, 축제 동향 분석을 시간축 분석과 공간축 분석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축 분석으로는 연도별 논문 핵심 동향 논문 편수를 찾아보았고 2011년도에는 총 논문 편수가 73편으로 되어 있어서 축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동기부여, 축제 가치와 기대치 등으로 핵심 동향들이 나타났고 2012년, 13년, 14년, 15년도의 논문 편수와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논문 편수와 핵심 동향들을 연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축 분석의 결과로서 2000년 이전과 비교해 더 발달된 과학기술들로 인해 멀티미디어, 정보와 스마트, 융복합이 강조되었고 급속한 산업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를 다룬 축제 연구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연구 동향인 참여자 만족도, 지역 문화 예술 활용, 스토리텔링, 축제 몰입, 축제 활성화와 같은 연구들은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19년도에 나타난 퀴어 축제와 소수민족 축제들은 문화 다양성이 지역 축제로 반영되어 소수의 계층이 대중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형식의 계몽적 축제들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축제는 2019년도 말에 등장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온라인 지역 축제 연구라는 발상의 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공간축 분석은 국내 권역별 연구 동향 가나다 순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강원도는 노출 횟수가 57회로 나타냈고요. 광주 5회, 이 밖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순으로 지역 노출 총 횟수는 38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간축 분석법을 통한 국내 지역 축제 동향은 첫째, 지자체는 지역의 인문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생태와 자연환경,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 축제에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자연생태 요소가 덜한 도시화된 지자체들은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축제의 러브마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 연구 노출 빈도의 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가 집중된 지역이 연구 대상으로서 많은 가치가 있는 것도 인정되지만 반대로 새로운 지역 축제 개발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이상과 도 중심의 지역마다의 연구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더 세분화한다면 40회 이상 상위에 노출된 지역인 강원도의 강릉, 경북의 안동, 전남의 한평, 경남의 진주 지역으로 연구가 몰리는 연구 불균형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문 콘텐츠 분석으로서 인문학 요소로서 본 인문학 연구 논문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무형의 가치로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기억군입니다. 세 번째로 문학의 구현, 네 번째로 종교의 보고파로 나타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미분류로 해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표 3을 통해 인문적 관점의 연구 동향을 크게 네 가지 소속군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각각 소속군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무형의 예술적 가치군은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 고유의 유무형 유산을 중심으로 지역 축제에 활용하는 연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문화유산들은 계속 발굴되고 이를 통해 축제로 활용되는 연구나 기존 축제의 활성화 방안들에 관한 논의들이었습니다. 둘째, 역사의 기억군은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들의 기억과 휴먼 힐링에 관한 축제 연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학의 구현군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동화나 역사 인물의 이야기들을 축제에 도입하는 연구였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의 보급화군은 종교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축제 활성화는 곧 종교의 보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적 요소의 4개 모델을 통해 아직 국내에서는 인문적 관점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다양한 연구 사례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문 콘텐츠와 글로벌 콘텐츠 축제 성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표 4를 참고해 인문 콘텐츠 학교에 올라온 연구들은 분야별로 예술 2개, 역사 셋, 문학 셋, 종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성향은 지역 축제의 활성화와 축제 정책, 축제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요.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는 예술 10, 역사 2, 문학 2개로 종교 축제 연구는 없었습니다. 반면 예술 관련 지역 축제가 많았고 일부 해외 사례와 이미 국내 축제 중 국제화된 축제 연구 외 나머지는 글로벌이라는 타이틀과 비교했을 때 설득력은 떨어져 보였습니다. 미분류로 구분된 연구들은 인문학 요소의 원론적 연구와의 상관성이 부족하여 분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두 학회가 지향하는 연구 방향성의 적합성 여부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결론 및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4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문학적 지역축제의 연구 부재입니다. 지역축제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 분야보다 적게 연구되었기에 인문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둘째, 연구 지역의 불균형 형상 극복입니다. 연구들은 유명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몰려있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많거나 TV와 각종 언론 매체에 주목받았던 축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덜 주목받는 다양한 축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인문학 시각의 새로운 축제 분류법 제시입니다. 축제 자체가 인문학적 요소를 이미 취하고 있지만 여러 인문학적 요소들과 대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맞게 축제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인문 콘텐츠 학계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취지에 맞는 연구 논문들의 제시입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두 학회 간의 연결성도 중요하지만 두 학회의 정체성에 맞는 연구 논문의 기준점을 먼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본고를 마치며 2011년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역축제 연구 사례를 거시적 흐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논문의 본문들을 통찰하지 못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더 자세한 연구 논문 동향 분석을 기대하며 본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토론의 지정 토론자로 차이나하우스의 이건웅 선생님, 안동대학교의 이웅규 선생님, 그리고 한국외대의 백혜린 선생님, 건국대의 노창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종합토론의 진행은 좌장을 맡으신 한국외대의 김소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10시에 시작했던 학회가 벌써 이제 종반부로 향해 가고 있는데, 2부에서 진행된 기획 주제만큼이나 이번 3부에서 진행된 학문 후속 세대 선생님들의 발표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오늘 2부에서 말씀해 주신 기획 주제들과의 연관성도 꽤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잘 모르는 지역문화 콘텐츠 또 축제 콘텐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늘 그 발표자 선생님들의 발표에 토론해 주실 총 4분의 선생님의 토론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우재 선생님, 그 안동대 소속으로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현장을 품다. 현장 연구자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먼저 그 차이나우스의 이건웅 선생님 계시죠? 예. 네,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을 맡은 이건웅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그 제목을 받았을 때 좀 많이 반가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최근에 이제 지역문화 콘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이제 몸소 체득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또 안동대 팀에서 이런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그 지역에 가면서 사실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 현장 연구에 대한 중요성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제가 사례로 딱 적긴 했는데 사실 그 서울에서 온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지역을 너무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너무 폄훼하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탁상 공론으로 하시는 교수님들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툼을 벌이는 것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역 문화 콘텐츠든 글로벌 문화 콘텐츠든 그 지역을 가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문화 역사라든지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서는 논의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학문 쪽으로 만약에 넘어온다면 조 선생님이 이제 여러 방법론이라든지 이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물원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분명히 텍스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조우주 선생님이든 현장 연구를 했던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논문이든 보고서를 쓰실 텐데 그러면은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역민하고 만났던 것들을 당연히 이제 문헌 연구로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거를 일반 논문이 아닌 그런 이제 심층 인터뷰로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걸 체득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21세기다 보니까 음성도 있고 영상으로도 다 체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헌 연구에서 이런 심층 인터뷰랑 현장에 있는 것들을 담아와서 연구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그냥 문헌 연구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아예 영역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그냥 논문 형식으로만 쓰는 게 맞지 심층 인터뷰를 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현장 인터뷰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가중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더 나오는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래서 분명히 이 현장 연구에 대한 그 후속 보고서나 이런 걸 만든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냥 체록한 것들 풀어가지고 논문 보고서를 작성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안동대 팀에서 하는 걸 보면서 앞에 잘 정리하다가 그 4명의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결말이 이제 앞에는 좀 앞에 내용이 좀 많아요. 머리가 좀 큰데 밑에 결론 부분은 갑자기 끝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내용을 사실 그 중요성을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 논문에는. 그래서 제가 되게 처음에 방향을 힘있게 나가다가 좀 끝이 좀 약간 힘이 없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문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저는 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든 음성이든 녹화든 여러 형태로 우리가 체록을 해가지고 갖고 온 그 결과물, 2차 결과물들이 어떤 학문적 역할, 그 결과를 갖고 있는지 꼭 현장만 가서 현장에만 있어야 연구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이건우 선생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현장 연구의 필요성 이거를 한번 다시 제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동대 이웅규 선생님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이용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발표 내용을 처음 이 자료를 접하고 나서 이 제목 자체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현장을 품다라는 제목이 사실 저도 2005년에 현장에 처음 나가면서 그때부터 항상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현장을 나가고 지역문화 콘텐츠라는 업을 하는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현장 전문가라고 오는 분들이 유형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현장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또 한 분들은 학계에 계시면서 현장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유형의 전문가들을 항상 그분들은 뵀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느끼고 항상 들었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본인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좀 많은 벽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그 당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최근까지 이어오면서도 많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느꼈던 것들이 결국 현장 전문가들은 정말 현장만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학교에 계신 분들은 어떤 연구적인 측면을 많이 좀 중점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과 연구, 그 괴리감이 그때는 항상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현장을 품다라는 제목 자체는 사실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그 시작점은 당연한 것 같고 지역문화 콘텐츠라는 시작점은 당연히 현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장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지역 연구 현장을 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연구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과연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결국 지금 하려는 이 조우재 선생님 비롯해서 안동대 팀이 하려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뭐 아시겠지만 어떤 객관적인 부분들, 그것들이 연구에 반영이 되고 당연히 담보가 되어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나오는 아까 이건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의 지역 구성원들을 통해서 도출되는 그런 그들의 기억, 그들의 기록들, 그들의 이야기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연구로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부수를 통해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정리가 됐을 때 과연 그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팩트에 기반한 사실이 아닌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왜곡되고 변형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로서 지역문화 콘텐츠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어려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 콘텐츠가 가지는 속성들은 그런 것들도 반드시 객관적이고 팩트에만 기반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비록 왜곡된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지역에 담고 있는 지역을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런 연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한적이고 좀 한계가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영역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대한 전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발표자가 전체 결과로 도출한 세 가지 중에서 지역 문화를 쓴다는 것과 지역 문화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지역 문화를 쓰는 과정이 아니라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과연 그러면 지역 문화를 하는 거는 무슨 의미고 지역 문화를 쓰는 거는 무엇이고 지역 문화를 쓰는 거에서 왜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현장 연구에 있어서 쓰기와 하기 그리고 왜 쓰기에서 하기로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에 감사합니다. 그 현장 연구를 통해서 얻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주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 지역 문화를 공부를 해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구할 수 있고 그래서 둘의 상관관계 속에는 그 지역의 장소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시켜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인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 사실 오늘 두 분의 연구가 이 인문 콘텐츠 학회에서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상당히 정성이 많이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층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총 연구 기간이 안동대 연구소 그 그룹 팀에서 했던 이 연구에 총 연구 기간이 얼마나 드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의 토론 내용에 대한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재민 선생님?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안동대 석사과정들, 박사과정 선생님들하고 함께 콘텐츠학회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연구 책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일단 우리 김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고 있었고 저는 사실은 현장 연구자라는 전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그런 문화인류학의 민속학 분야에서보다는 문화 콘텐츠라는 분야에서 현장 연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이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실은 문화 콘텐츠라는 분야에서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현장보다는 그 콘텐츠의 그런 결과물 그리고 콘텐츠가 생산되기 위한 그런 과정 그리고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이나 산업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화라는 것이 지역민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반영했을 때 문화 콘텐츠에 대한 연구도 지역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되고 지역민들과 같이 살아 숨쉬고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고민과 그런 현안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현장 연구 방법이 과연 문화 콘텐츠 연구에서 어떤 역할과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이 연구는 그래서 늘 고민을 하다가 안동대학교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우연찮게 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연구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구 설계를 하면서 연구 참여자를 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게 이 논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분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현장 연구 방법이 가치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저도 어떻게 보면 대답을 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던 이 네 분이 문화 콘텐츠 분야의 연구자라고는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학이라는 개념에서 그 현장 연구라는 것을 조금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웅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논리 구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유윤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문화 쓰는 거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이런 것들도 지금 어쨌든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는 지역 문화를 단순하게 이제 쓰여진 역사, 문헌 이런 것들 그래서 2차 자료를 그리고 1차 자료 그 문헌과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진짜 우리 삶 속에 지역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콘텐츠라는 그런 방법론으로, 그리고 콘텐츠와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방법론으로 같이 한번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로 조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역 문화를 쓰기보다는 지역 문화를 우리가 한다, 실천적이고 조금 행동적인 의미가 좀 있다라는 그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향후 후속 연구로 계속 이어져서 그런 지금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공백들은 조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텐츠 학회 이렇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었는데요. 학회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연구 참여자, 현장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참여자를 계속 조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는데, 본인께서 혹시 현장 연구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께서는 뭐 저나 이렇게 안동대 팀에게 또는 학회 측에 혹시라도 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그에 대한 고견을 좀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민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에 키워드가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연구 대상은 지역문화 콘텐츠로 제한이 되었지만 이 현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2부에서 기획주제에서 다루어졌던 이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연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얘기할 때 논의되었던 그 정체성의 문제나 또 현장을 어떻게 담아내고 또 확장시키는가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다 연동되는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과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의 토론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 백혜린 선생님하고 노창현 선생님이시죠? 네네. 두 번째, 네, 백혜린 선생님 먼저 그럼 토론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한국외대 백혜린입니다. 네, 먼저 그 지역 축제에 관한 영향, 제 목소리가 혹시 좀 울리나요, 지금?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역 축제에 관한 그 연구 동향을 분석해 주신 이 논문 잘 읽었고요. 최근에 사실 지역 연구 또한 이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그 지역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좀 축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을 좀 다각도로 하나의 테마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고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 축제에 관한 어떤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과연 지금 우리의 어떤 지역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이 연구가 나왔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이런 어떤 지역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역 축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지역 축제와 관련한 총 509건의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과연 이 지역 축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좀 전체적으로 고찰하는 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연구는 이 굉장히 광범위한 이 509건의 자료를 시공간 축이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이제 활용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좀 자료를 분류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축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지역 축제에 관한 연구가 뭐 2011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12년도에서 14년까지는 비교적 그냥 좀 노멀하게 진행이 되었던 반면에 또 뭐 2015년에서 6년까지는 주춤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최근에 그런데 이런 지역 축제와 관련한 어떤 연구 동향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연구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팬데믹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과 과연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또 과거에 이런 연구 동향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경향은 어떠한 사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전혀 이제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지역 축제가 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축제의 경향이 특정한 지역에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시공간 건축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이러한 특성을 띠게 됐는지 조금 이 연구 방향을 조금 더 해석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전의 연구 동향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 이전에 이 축제 연구 동향과 좀 연결해서 같이 해석해 주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축을 분석하면서 지역 축제와 이제 관련한 연구들에서 해외 축제 사료를 아예 대상에서 좀 분류하고 있고 또 해당 지역,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실제 축제가 일어난 사례, 그러니까 사례 중심의 연구만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축제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외 축제와 비교한 사례라던가 아니면 해외 사례를 좀 분석한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있고 특정 사례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의 어떤 그냥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자료들도 충분히 있는데 꼭 이것을 사례 중심의 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연구 대상을 좀 제한한다면 이 지역 축제가 흘러가고 있는 이 연구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남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문 콘텐츠와 글로벌 문화 콘텐츠에 게재된 2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에 대한 인문학적 요소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3에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인문학적인 요소를 어떻게 지역 축제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앞 세션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은 지금 인문 콘텐츠 학회나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이외의 다양한 학회에서도 이런 지역 축제, 그러니까 이 문화 콘텐츠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두 콘텐츠 학회만을 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509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이 요소들을 분석해야 사실은 지역 축제가 다루고 있는 인문학적 요소들을 좀 도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고생해서 분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이런 한정적인 그 연구 범위나 대상의 설정 때문에 이 연구 경향의 변화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지역 축제의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만 좀 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연구자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혜린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 연구 논문이 시공간이라는 분석틀에 제한되어서 분석이 되었다는 한계점, 그리고 왜 지역별로 이렇게 몰리는지 그 질문을 제기해 주셨고, 또 인문콘 글로벌 문화 콘텐츠 이외에 다른 저널에서 발표되는 그런 연구를 통한 메타 연구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나요? 왜 지역별로 몰리는가? 아까 저도 발표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강릉, 그다음에 진주, 안동 또 뭐 한 4군데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들으면서 든 생각은 안동에 태조 선생님과 제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안동 연구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논문을 너무 많이 내셔서 학술 논문에 너무 게재를 많이 하셔서 당연히 거기 물론 안동에 축제가 많죠. 축제가 많지만 여기 김진영 선생님까지 동원돼서 안동 축제 연구 엄청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안동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노창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현입니다. 일단 앞에서 백혜린 선생님 저랑 많이 중복되는 그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걸 좀 제거해 가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이 그 인문학적 연구 동향에 대한 그 사례 분석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내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분야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어떤 근거,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축제 콘텐츠에 관한 논문도 적은데 이런 쪽에 인문학적으로 좁혀진 게 더 덥기 때문에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계 및 업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형식과 내용으로 하나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인데 아까 백 선생님 말씀처럼 시공간 축에 대한 게 너무 왜 그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발신자적인 측면, 추신자적인 측면, 혹은 다른 산업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으로 메타 분석들을 더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 주체로서 추신자가 중요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입장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성이 없이 예술성으로만 진행되는 축제 이제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논문 내용에 관한 분석인데요. 이제 그거 시간,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팬데믹과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한 줄로 한정 지으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문제인가? 예를 들면 국제 예산 통량제라든지 다양한 지자체 행정적인 거, 중앙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지역 축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고대 축제하고 다르게 왜 지역이 불균형하게 관심을 받는가?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대 태지호 선생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강릉 지금 발표해 주신 그 지역의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연구가 이어지는 거죠. 그것은 전통 축제로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 축제의 관심도 통합성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그거를 지도별 공간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적인 힘이 발휘되는 스페이스 개념이 아니라 플레이스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장소 개념으로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그런 정리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셨는데 시사점을 첫 번째 인문학적 연구의 부재이다. 전반적으로 이 4가지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냥 당위적 너무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하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부족의 문제, 축제 원형과 소재, 기술 산업과의 긍정적인 조우 이런 방향에서 추가 진술이 좀 더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연구 지역 불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강제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환원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로 축제 분류법 제시의 문제인데요.
그 연동돼서 두 번째 문제랑 연동돼서 인문학적 관심과 나머지 관심 간의 그 융합적인 어떤 시도 그런 차원 뭐 산업, 학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묶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로 딱 떨어뜨려서 오늘날의 특별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은 어떨까? 그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분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학회의 적합성의 문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회 상황, 현실적인 상황을 대비해 본다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술 대회나 뭐 재작년인가요? 글로벌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학술 대회나 무슨 특집호 이런 어떤 현실적인 기회들을 통해서 축제에 관한 담론들, 지역의 인문학적 혹은 다른 분야로서의 다른 분야와의 융합에 관한 관점들에 대한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축제 혹은 축제에 대한 연구가 무엇을 연구하는 거 뭐 이런 아니면 왜 누가 어디서 하는지의 문제보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문제를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변화, 뭐 향유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산업적인 부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연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자본과 미디어와 기술에 포섭되는 또 한 번의 그 컨텐츠, 대중문화 컨텐츠로서의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축제나 축제 연구의 트렌드를 알아봄으로써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오히려 인문적 가치를 상기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단초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주 뻔한 질문인데 그냥 간단히 질문. 왜? 그래서 결국에 왜? 이 제목이 인문학적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혹은 전제 혹은 현상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창현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많은 내용들이 백혜련 선생님하고 조금 중첩되는 것 같이 느껴졌고요. 거기에 더해서 축제분류법을 조금 더 다른 여타학문과의 융합적인 시도를 통해서 좀 제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축제는 마이스 산업하고도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고요. 예, 사회과학적인 접근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매체적으로도 충분히 최근에는 또 이 디지털 시대인 만큼 매체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노출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융합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수행한 연구만으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이것들을 반영한 메타 연구가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Y나 Where 우리가 보통 지역 문화나 축제 문화 콘텐츠를 다룰 때 주로 그 목적이나 장소성에 주목해서 연구를 하는데 노창현 선생님께서 그게 이제는 how 어떻게로 확장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인 연구 동향을 조사한 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흥식 선생님 다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다른 분이 하시나요? 박흥식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먼저 이렇게 백혜린 선생님하고 노창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말씀은 결국은 이제 제가 저희 공동으로 연구한 그 마지막에 이제 향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아마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적어가지고 지금 좀 순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진행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사실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지역 연구 현상이 왜 몰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직접 509건의 연구 동향을 하면서 509명의 연구자분들을 다 찾아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사실 묻고 싶었지만 좀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못했던 부분이고요.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제외됐던 거는 좀 더 연구의 폭을 좀 좁히려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좀 연구의 기간에 대한 어떤 한계나 자료 수집에 대한 좀 한계들이 좀 드러났던 점이었던 것 같고 뭐 융합적인 산업 뭐 이야기들 그리고 학회 이야기, 트렌드 경영 분석 그리고 어쨌든 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더 이런 보강이라든가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인문학이 연구 동향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일 것 같고 이번에 취지 자체가 이제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이 첫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한 부분들 아니냐, 시간축, 공간축 분석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고 연구에 있어서의 새로움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들이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새롭지 않고 당연한 거에도 불구하고 인문 콘텐츠 학 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당연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다뤄봤어야 되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인문학 쪽에서 뻔한 어떤 분석 방법이지만 이러한 것도 시도를 안 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연구를 하면서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선생님의 그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향후 더 발전된 그런 연구 방향들을 한번 또 생각하고 나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두 분의 발표, 두 연구 그룹의 발표겠죠. 정확히 말하면 두 연구 그룹의 발표와 또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짧게 마무리하면 저는 어쨌든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이 지역 문화 콘텐츠와 축제 콘텐츠가 이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또한 모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연구 그룹에서 아주 정성 들인 연구를 발표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장르보다도 이 문화 콘텐츠 연구에서 축제 콘텐츠와 지역 문화 콘텐츠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들, 이 세계를 위한 어떤 그 커먼 굿이라고 해야 되죠. 공공선을 지향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통해 직접 그들의 일상을 탐구하고 또 그것을 학문적으로 녹여내는 그 노력이야말로 대단히 유의미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5시 20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제 시간 안에 훨씬 빨리 끝내는 이런 세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를 다시 김진영 사회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부 세션에 참여하신 발표자, 좌장, 토론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3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종료되었습니다. 네. 쉬지 않고 다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학문 우석 세대 시상 및 감사 보고입니다. 안동대 태지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태지호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벌써 시간이 5시인데요. 그 좌장 혹은 이제 사회 맡은 선생님들의 노고도 있었지만 이게 온라인 학술대회가 이게 시간 맞추는 것에는 약간 장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2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오프라인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 할 얘기가 많거든요. 쉬는 시간도 훨씬 더 길고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바로 만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아이 좀 미루자 좀 늦추자 하는 게 다 이제 용인이 되는데 이게 온라인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미디어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벽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저희들의 어떤 관계가 좀 더 엄격해져서 이런 계획에 다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아직도 그 학회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50명 넘게 계시고 있고요. 아까 이제 70명도 넘었을 때를 봤는데 아무튼 뭐 이제 오늘 그 마무리 이제 시상식만 하고 오늘 이제 학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인문 콘텐츠 학회에서 이미 그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그 연구 논문들을 저희가 접수를 했고 그리고 또 이미 오늘 학회 이전부터 이 학문 후속 세대들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논문에 대한 발표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미리 다 내용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학문 후속 세대의 포스터 발표가 기존 선생님들 논문보다 연구보다 훨씬 더 항상 참신하고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훨씬 더 진짜 재밌고 참여도도 많을 거라 생각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상황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한계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프라인 학회가 열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학문 후속 세대의 발표를 더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시상인 것 같은데요. 총 11편의 논문이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공정한 심사 과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고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총평,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하실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언제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논의들은 논의가 이제 참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관점들을 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아주 신선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담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이라는 학술적인 담론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가령 뭐냐면은 단순한 현황들을 계속 이제 기술한다던가, 물론 이제 그 현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고 새롭기 때문에 이야기될 수는 있지만 논문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단순한 현상으로서 그냥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논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제기하긴 하지만 실제 그 문제 제기에 비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든가 뭐 해결책을 예시한다든가 시사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너무 다소 이제 평면적인 논의도 있었다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논거들이 상당히 미흡한 측면들이 좀 나타났었다 얘기들. 그러니까 아주 주관적인 해석들, 자의적인 해석들로 인해서 실제 갖고 있었던 문제 제기가 논문으로서는 구체화되지 않은 아쉬움들이 있었던 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적으로 또 이제 지적해 주셨던 말씀들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정한 하나의 룰을 갖고 있고 일종의 뭐 게임이라고 할까요? 컨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간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형식에 대한 문제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감점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총평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5편의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논문 4편과 그리고 대상 논문 1편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최우수와 대상 논문들 간의 점수 차이는 그렇게 거의 크지 않았고 아주 미비한 차이로 이렇게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다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도 있어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우수상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대 손소희 선생님입니다. 시리즈 웹드라마의 서사 확장 모델에 관한 연구. 그래서 연애 플레이 리스트에서 삼각관계 모티브를 활용한 모듈과 전략을 중심으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은 시상자가 나오고 또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상장도 주시고 부상도 이제 직접 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트로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저기 수상자님 그래도 얼굴 한번 좀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안 오셨나요 혹시? 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저 수상자 호명을 하면은 잠시라도 카메라 켜주시면은 또 저희가 잠시 인사를 한다던가 수상소감 들을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안동대학교의 유병준 선생입니다. 생산자 역사에서 수용자의 역사문화 콘텐츠로의 전환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여기 유병준 선생은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회장님의 하트를 지금 받은 그런 소감을 간단하게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영혼 없는 그런 소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수상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이지혜 선생입니다. 메타버스와 팬덤, 상상적 맥락의 실체적 상위 향유라는 논문으로 수상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 비춰주시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화면 나오신 김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족한 연구에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피해. 네, 멘트는 또 소울리스하고 영혼이 없었지만 그래도 감정으로 직접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기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번째는 유주희 선생님의 논문, 건대 유주희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콘텐츠적 장소성 활용한 지역 관광화의 양면성 연구, 중국 장가계의 할렐루야산 계명시를 중심으로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네. 네. 대신 또 회장님께서 하트를 알려주셨고요. 마지막 이제 저희 대상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상명대 민유정 선생님, 국내 공연 예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지원 비교 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입니다. 네, 혹시 나오셨습니까? 네. 네. 너무 영광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직접적인 이 연구의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 아쉬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상장과 그리고 또 이제 부상은 저희 학회 측에서 이 수상자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저희 포스터 심사 시상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간략하게 그래도 저희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콘텐츠 학회의 학회장 유동환입니다. 제가 이 학회장 인사나 말하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옆에서 하라고 강요를 하네요. 제 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애프터가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학회 속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자극과 공격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경계를 넓히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 비대면 온라인 학술 대회는 그게 이제 그냥 냉각된 상태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을 기약하면서 연불과 제밥을 함께하는 시간이 꼭 오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대신해서 이번 학회에 완벽하게 우리의 의도대로 이루진 않았지만 몇 가지 변화와 의도를 위원회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기획 주제고요. 그리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주제,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오랜 시간 준비했고, 두 번째로는 2명의 토론자를 처음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은 다른 관점, 다른 시점을 우리가 가지고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기획 주제 자체는 좀 더 발표는 줄이면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엔나에서 준비한 소모임 연구 지원, 이 부분은 이제 작은 출발이지만 항상 연구가 우리가 학회에서는 개인 연구보다는 공동 연구가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공동 연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한문 후속 세대보다는 신진 연구자로서 학위를 받고 이제 당당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연구의 기회나 발표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그래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2팀을 지원을 했고 오늘 발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더 발전하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문 후속 세대 연구는 늘 트렌드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의 질적인 수준 뿐만 아니라 문학 콘텐츠 영역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11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분야들과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말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 학술대회 준비해 주신 태지호 위원장님, 그리고 홍정렬, 권준원, 요한조 이사님, 그리고 천승환 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다음에 사회와 자장, 제가 따로 뵙는 자리가 있으면 괴기사겠습니다. 예. 자, 올해도 1년 잘 마무리 졌고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감사 부분하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12월까지 다 마감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총괄적으로 결정된 내용들을 학회원 모든 분들께 공개해서 성실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마지막까지 계셔주신 참가 학회원, 그리고 밖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 회사까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학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문 콘텐츠 추계 학술대회 오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저희 이제 인문 콘텐츠 학회 20주년입니다. 코로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빨리 좀 진정되길 바라면서 내년에 꼭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